고위험 신생아의 정기검진 및 재활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조산이나 출산 시 난산, 가사 등에 의한 고위험군의 신생아의 보호자분들을 위해 검진 및 재활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의 고위험 신생아 정기검진. 고위험 신생아 정기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아발달 전문가인 재활의학과 의사는 돌전에 2, 3회의 검진을 통해 신경운동계 발달 및 이상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 이후로도 필요한 경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까지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발달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물리치료, 연화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 신생아 정기검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머리둘레, 키, 체중 등의 성장을 평가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대운동, 소운동, 상호작용 등의 발달을 평가하며 근긴장도, 원시반사, 자발적인 움직임 등을 통해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고위험 신생아 정기검진에서는 시기별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교정연령 3개월 및 6개월, 아이의 성장, 대근육 발달, 근긴장도, 원시반사, 자발적인 움직임 등을 평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뇌성마비 등 운동발달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정연령 12개월, 대운동 발달뿐 아니라 손을 사용하는 소운동 발달 등을 평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운동 발달을 비롯한 모방행동, 상호작용, 언어 발달을 포함한 초기 인지 발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교정연령 18개월에서 24개월. 환경적 요인이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아이마다 운동 발달과 인지 발달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능력과 추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언어 발달 지연이 뚜렷한 경우에는 언어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정 연령 36개월에서 48개월. 인지학습 능력을 처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기로 실행 능력, 시공간 통합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지치료를 포함하여 학령 전기에 필요한 추가적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나 물리치료 프로그램. 조사나 물리치료는 왜 필요한가요? 만삭의 태아는 양막과 양수 속에서 몸이 앞으로 모여져 꽉 채워진 상태로 구부리는 것이 우세하지만, 조사나의 경우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중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대부분 저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운동 발달이 부족합니다. 조사나 물리치료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근육의 길이 확보, 근력 향상, 신체 감각 제공. 만삭의 태아와 같이 자세를 모아줌으로써 눈이 내려오고 목과 등 쪽 근육이 충분히 늘어난 자세의 경험, 손과 입, 손과 손, 그리고 손과 발이 만나서 빨고 만지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엄마의 손으로 뒤쪽 목을 받치고 고개를 올려준 상태에서 관심 있는 사물로 손을 뻗어 공간에서 손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발로 차고 놀도록 하며 머리와 몸통, 사지의 움직임의 연결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뒤집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개의 움직임을 통해 체중의 이동이 생기는 경험을 갖도록 하고, 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몸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개 조절, 기기, 앉기 능력 촉진. 타월로 가슴 아래를 고이고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면이 엉덩이와 다리로 내려가도록 해서 고개를 가눌 수 있도록 합니다. 어깨 아래의 팔꿈치 지지를 통해 스스로 고개를 가누도록 합니다. 장난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고개가 움직이게 하고
체중 이동의 경험을 줍니다. 체중의 이동을 통해 안정된 지지와 움직임을 나누는 경험이 생깁니다. 몸통과 골반, 다리의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배밀이로의 연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손으로 지지하는 경험을 주어 최대로 몸을 세우고 펴는 연결을 경험하게 합니다. 손을 짚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손을 공간으로 가져가는 경험을 줍니다. 조사나 연화 치료 프로그램. 삼킴 기능이란 역류하기의 먹기는 빨기, 삼킴, 호흡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음식의 흡인과 공기를 삼키는 일을 예방시켜주며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화 연화장애는 무엇인가요? 감각, 운동, 인지, 감정, 행동 등의 문제로 숨막힘, 살에 들림, 탈수, 영양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음식 덩이를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화장애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며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임상 문제입니다. 소화 연화 치료는 무엇인가요? 아동의 질환, 장애 정도, 발달, 연령에 따라 모유 수유, 빨기, 삼키기, 숨쉬기 조절, 먹기 발달, 구강운동 능력, 씹기, 먹기 위한 도구 사용하기 등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작업치료의 전문 분야입니다. 소화 연화 치료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화 연화 치료의 대상에는 뇌성마비 등 뇌병변 질환 아동, 조산, 저체중, 튜브 사용 등으로 먹기 경험이 부족한 아동,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아동, 안면기형, 소화기계 기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 근력, 근긴장도, 자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등 감각 문제가 있는 아동, 보호자 자녀 문제,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아동 등이 있습니다. 소화 연화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강운동 촉진 치료. 치료사의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얼굴, 입술, 볼, 잇몸, 혀, 턱 부위의 근육과 관절에 자극을 제공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먹기를 위한 자세 조절. 아동의 잘못된 비대칭적인 자세 배열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구강 및 신체 협응, 운동 조절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연화 재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연화 전문 전기자극 치료기를 사용하여 삼킴 운동 능력 증진, 감각 입력 증진, 저항 운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상 삼킴을 위한 관련 근육의 역할을 증진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고위험 신생아의 정기검진 및 재활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